스탈린의 허락이 이렇습니다. 공격 오케이 해도 좋아. 그런데 부대 조건이 있어. 마오쩌둥의 동의를 받아야 돼. 마오쩌둥. 네. 그래서 사실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50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을 찾아와서 마오쩌둥과 두 차례 회담합니다. 근데 마오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갑자기 김일성이 찾아와서 스탈린 따거가 형님이. 오케이 했어요. 네. 마오가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 내가 확인해보지.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렇게 전문을 보냅니다. 국제정세가 변했으므로 남북한 통일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북한 동지들의 제안에 동의하였어요. 동의하였어. 스탈린 굉장히 이 단어 선택, 어휘력이 노예합니다. 뭐 전쟁을 개전한다, 뭐 공격을 한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북한의 말에 동의하였음. 그러니까 나는 동의했으니까 네가 동의하면은 이 통일 과업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탈린은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중국이요. 중국과 북한의 합의에 전쟁 개시에 책임이 있다라고 떠넘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남한 공격을 이미 허락한 상태인데 굳이 마오쩌둥의 허락을 받는다는 거는 이건 최종 결정자가 그럼 중국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네. 바둑으로 얘기하면 네. 스탈린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래요. 만약에 미국이 개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병력을 지원하진 않겠어. 그건 누가 할 몫이야? 중국이 할 몫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스탈린은 전쟁을 결정할 권한도 있지만 나중에 책임을 회피할 권한도, 그 책임을 중국과 북한에게 넘길 그런 권한도 가졌던 거죠. 이거 집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 꼭 좀 사줘, 해줘. 막 아빠는 괜찮은데 엄마한테 물어봐. 그렇지. 이건 거잖아요. 그렇지. 또 하나는 아마 이제 마오쩌둥의 충성심을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사실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포석을 깔았네요, 스탈린. 아니 그냥 학살자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정말 치밀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스탈린이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아마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기긴 했지만 스탈린이 가장 걱정했던 그 상황이 뭐냐면 비록 그 나치 독일이 무너졌지만 독일은 워낙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금방 재기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독일이 이번에는 미국과 손을 잡고 결탁을 해서 한편이 돼서 소련을 공격하면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황 판단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 스탈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오의 선택만이 남은 상태잖아요.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 스탈린 동지의 말은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 얘기는 총칼이 나한테 주어졌고 전쟁 개시는 허락을 받았는데 자 칼 들고 들어가. 근데 책임은 내가 안 질 거야. 그러면 전쟁을 이겨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결단을 지금 마오쩌둥은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마오의 마음이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9년에 중국 대륙을 평정했다고 하지만 아직 3분의 1이 미해방식이었고요. 그다음에 남은 것은 타이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1년에 타이완을 병합한다. 지금 문제는 바로 그 타이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반도 통일 문제 지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공군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정크선 이런 걸 준비해서 타이완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순간에 난데없이 김일성이 나타나서 스탈린 대령의 명령이에요. 거절해요. 이거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것도 미스테리야. 갑자기 이틀 뒤 거절했는데 이틀 뒤 참전을 결정합니다. 왜요? 이틀 거절했다가 이틀 뒤에 할게라고? 네네네네. 이건 뭐예요? 허락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두 형님들이 의기투합했나? 우리 일성이 좀 밀어주자. 전화 받은 거지 뭐. 전화 받아. 스탈린 형님의 명령.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거절한 건 아니고요. 진위를 파악해보자. 그리고 이제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내니까 스탈린이 전문을 보낸 내용이 이제 너희들이 합의하면 전쟁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저 답답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마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스탈린과 김일성이 합의했으면 전쟁할 수 있어. 마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탈린과 마오 간에 한국전쟁 개전과 관련한 사전 논의나 합의나 결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가 49년 12월부터 50년 2월까지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전쟁을 개전하기로 논의하거나 합의했을 거라는 많은 추측들이 있었지만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대신 50년 1월에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이건 뭐냐면 스탈린이 얄타 회담에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 대가가 뭐였느냐? 러일 전쟁 때 뺏긴 이권들을 되찾아야 되겠다. 사할린, 그다음에 꾸릴, 그다음에 만주에 있던 여순과 대련항, 그다음에 철도 부설권 이런 걸 가져와야 되겠다. 연합국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권을 획득했고 그걸 장개석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는데 불과 5년 뒤에 마오가 떨렁떨렁 나타나서 스탈린의 70회 생일이었습니다. 네. 네. 70회 생일에 생일에 이것도. 본인도 황제라고 생각하는 마오쩌둥이 모스크바에 나타나서 네. 사회주의 형제국끼리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이게 제국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권의 하량이라는 게 말이 돼요? 제국주의 국가처럼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네. 스탈린이 사실은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을. 만나면 불리하잖아요. 그리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네. 왜냐 마오의 말이 맞거든. 그쵸. 네가 제국주의 국가야? 그러니까. 아니 대서양 선언 이후에 야, 네. 네가 사회주의 형제 국가의 총사령관이라면서 어떻게 말려들었네, 중국의 네. 주권을 침략하는 이런 이권을 가질 수 있어? 스탈린이 아무 말도 못하고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이라는 게 말은 우호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스탈린이 러일 전쟁 때 빼앗겼던 이권을 다시 찾았는데 그걸 마오쩌둥이 낼름 호주머니에 가지고 간 겁니다. 스탈린 도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팔을 끼고 쳐다봤습니다. 참 곤란하구나. 네. 제일 궁금한 건 사실은 마오쩌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우호동맹 조약을 체결하는 이런 중국과 관계가 바쁜 와중에 50년 1월 30일에 스탈린이 주 북한 대사인 슈티코프한테 이렇게 전문을 보냅니다. 김일성 접견해주겠어.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공격 청신호를 보내주겠어. 사실 실질적으로 50년 1월 30일에 스탈린의 마음에는 그래 김일성의 대남 공격 계획을 허락해야지라고 하는 결심이 섰습니다.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김일성이 그 남한을 침공해서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면 이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레인이라든지 리순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항구라든지 시설들을 한반도에서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또 한 수 더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도 가능하네. 스탈린이 일기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렇지. 어떤 결심의 배경이 동기가 무엇이었고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마오쩌둥도 굉장히 난감했지만 전략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미국하고 한판 붙게 되어 있다. 네. 만약에 한반도를 북한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주라고 하는 전선에서 미국과 상대하게 되고 타이완이라고 하는 전선에서 두 개의 전선에서 미국과 상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반도에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살려둬야 된다. 이게 사실은 마오쩌둥의 가장 중요한 군사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